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현재 흐름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 주봉 차트고요. 11,578에서 하락을 하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1,366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아직까지 상승할 흐름은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1,578 이상으로 올라가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야 좋겠죠. 왜냐면 여기가 플러스 100지점이니까 플러스 100지점 위에 올라가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주봉이니까 중기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횡보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11,366 이상에서 지지를 받고 11,578 이상 상승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변동성 기간은 1월 2일이 포함된 주기 때문에 좀 멀죠? 한 2주인가? 2주인가 3주인가 지나야 되겠죠? 4주가 지나야 변동성 기간이네. 오늘 3주가 지날 때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이번 주에 딱 하락하고 다시 이렇게 쭉 올라오는 흐름을 보일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강달러가 좀 약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104.738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강달러가 약화됐다는 게 실질적으로 투자 시장에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좀 흐름이 좀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101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달러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게 좋다. 그나마 이 구간에서 횡보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일단은 달러 인덱스, 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안정화가 돼 있을 때 과연 상승세를 유지할까? 다시 이제 회복세를 돌아올 건가? 그런 것들은 나스닥의 흐름 뭐 그런 걸 봐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이제 뭐 강달러가 약화가 되더라도 나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면 투자 시장은 아직 침체기에 있다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실제적인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그런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을 보게 되면 일단 변동성 주간에 들어왔습니다. 변동성 주간에 들어와 있고 1780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지 아니면 맞고 다시 여기로 올라갈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뭐 금값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락하는 게 좋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얘가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는 좋지 않다. 왜냐? 그만큼 경제적으로 실제 경제가 불안하다라는 거를 반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려가는 게 좋고요. 밑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크게 보시다 보면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는지는 눈으로 보시면 아시죠? 최소한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1300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흐름이 안 좋게 시작은 하고 있지만 이번 주 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뭐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봐야 된다. 11,366 이 밑으로 떨어지는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 떨어지고 이렇게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USDT 차트를 보게 되면 코인 시장으로 자금은 일단 3주째 들어오고 있다. 3주째 들어오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갭 상승으로 올라오는 건지 뭐 그거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상승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USDT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주에 좀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일단은 버티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일단 버티고 있으니까 65B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그래서 66B 이상 상승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66B 이상 상승하게 되면 일단 코인 시장, 비트코인 가격도 어느 정도 상승세 흐름을 약간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올라올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주봉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가타부타 뭐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간 일단 흐름이 약간 상승세, 그러니까 자금이 살짝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로 알 수 있고요. 문제가 좀 있는 게 USDC죠. USDC는 하락을 해서 42B 밑으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39B하고 42B로 이게 하락을 했을 때 자금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꼭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딱 들어오는 흐름이 보이지 않게 되면 이제 슬슬 이제 이것처럼 계속 이렇게 쭉 하락하면서 이제 코인 시장에 침체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USDC로 자금이 계속 빠지게 되면 나스닥 차트의 흐름과는 커플링 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차트를 보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USDC의 흐름을 한 번씩 보시는 게 낫다. 오늘은 살짝 들어왔죠? USDC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USDC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USDC는 미국 그 투자 회사라든가 미국 고래들이 자금을 코인 시장으로 집어넣는 창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회사라든가 고래들이 자금을 뺀다는 얘기거든요. 자금을 빼게 되면 당연히 주식과의 그런 상관관계가 좀 약화가 되겠죠. 어차피 투자 회사에서 움직이는 뭐 ETF라든가 비트코인 그런 그 투자 상품, 미국 주식 시장에 이제 출시한 그런 투자 상품들이 다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금이 빠지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가 약해진다. 상관관계가 약해지니까 디커플링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고 USDC가 하락을 하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상승하는 흐름, 뭐가? 비트코인이 어느 한순간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주도할 수 있는 게 USDT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는 흔적은 살짝 보이지만 일단 큰 힘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BTC 도미넌스는 일단은 변동성 주간에 상승을 했고요. 41% 이상 상승하는지 아니면 40% 밑으로 내려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BTC 도미넌스는 상승한다는 거에 무게를 두고 일단 차트는 봐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해야 코인 시장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수 있다. 그 안정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가격이 뭐 상승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칩소와 같은 이제 갑자기 변동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약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약화가 되게 되면 지금같이 알트코인의 그런 순간적인 펌핑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약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상승 추세로 갈지 하락 추세로 갈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는 USDT 도미넌스가 하락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USDT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코인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코인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이 큰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상승이 약하더라도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승 추세로 가는 거니까요. 이게 하락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USDT 도미넌스는
이렇게 상승 캔들로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락 캔들로 나와야 되겠어요. 뭐 USD 도미너스가 껑충 이게 갭 상승을 해서 여기서 생겼더라도 이제 하락 추세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코인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하락 캔들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마켓캡 같은 차트는요, 언제나 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해도 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갭이 USDT 도미넌스가 갭 하락을 해서 이 밑으로 딱 생겼어요. 여기 갭 하락을 해서 생겼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요. 캔들이 하락 캔들이냐 상승 캔들이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갭 하락으로 돼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USDT 도미넌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USDT 차트로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갭 하락을 하던가 갭 상승을 하던가 일단 하락 캔들로 나오는지 상승 캔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하락하고 있다. 그게 그냥 단편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8.11에서 8.22 이 밑으로 이게 떨어질 수 있는지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가능하면 7.86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HA 하이선이니까 HA 하이선을 터치를 하고 HA 하이선이 급등선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터치를 하고 이러고 훅 등해버리면 아이고 생각하고도 쉽지 않죠. 딱 맞고 밑으로 확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스타트는 별로 안 좋은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다. 그게 눈으로 보이죠?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코인 시장은 사실상 행보 중이라서 자금이 행보 중이니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식시장과는 좀 틀리게 코인 시장은 약간 간을 보고 있다라고 할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금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쑥 빠지는 흐름이 나와야 될 건데 USDC도 자금이 그렇게 빠지는 흐름이 안 보이죠? 그렇죠? 옆으로 좀 기고 있고 USDT도 자금은 빠졌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흥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코인 시장은 일단 안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그냥 간을 보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내려가면서 뭐 같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가격 방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 방어를 하면서 끌어올릴 것 같다. 그러니까 나스닥을 보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내려가가지고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기 전에 먼저 WBTC 일단 안정권에 있고요. ST, ETH도 일단 많이 올라왔네요. 일단 안정화가 됐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은 WBTC나 ST, ETH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요. 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 대부분 이렇게 패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1 이더리움에 패킹을 한 거고요. WBTC는 아직까지 1 BTC에 패킹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올라왔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패킹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이렇게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렇게 패킹이 깨지는 이유가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론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트론의 거래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웨이브주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다른 뭐 알트코인들은 뭐 사실상 뭐 어떻게 되든 그 코인만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경을 뭐 덜 쓴다고 하지만 WBTC나 ST, ETH 같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 봐야 되겠죠. 일단은 코인 시장이 안정화 추세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이디어 차트에서 스크린샷으로 올린 거가 이 차트입니다. 좀 더 간편하게 좀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핵심은 여기입니다. 2만50. 2만50으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 최소
11,170 이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지지를 받음으로 해서 월봉상 턴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월봉에서는 알아보기가 좀 쉽지 않죠. 월봉에서는 보게 되면 8천까지도 나오고요. 뭐 그러니까 일단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주봉에서는 11,170으로 못 올라가고 하락을 하게 되면 13,50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여기를 터치를 하고 급등을 해서 이 하락 채널 있지 않습니까? 이 안으로 바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또다시 흘러내린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터치를 하고 상승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올라가는 게 낫고요. 가능하면 이 하락 채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가장 센 거는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된 거. 이게 가장 센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약한 거고요. 이 흐름은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은 약한 거지만 일단 모아지는 게 센 흐름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를 터치하고 여기를 터치하고 내려왔으니까 다음에는 다시 여기를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때의 움직임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주봉상 HA 로우선이 17,880으로 올라왔으니까 17,880이 이제 중요한 맥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7,170보다 17,880 이 위로 올라가서 지지를 받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주봉상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HA 로선이 여기 가장 길죠. 여기서 수평선, 여기서 수평선, 여기서 수평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로 올라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이고요. 여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일단 여기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 딱 보게 되면 이 HA 로우선만 가지고서도 거래가 가능하다. 올라와서 지지를 받게 되면 여기서 여기로 딱 터치했을 때 여기가 1차 매도 구간, 여기로 왔을 때 여기가 2차 매도 구간입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도 다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를 할 때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지지와 저항선은 사실상 누구나 자기의 관점으로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지지와 저항선을 갖다 놔더라도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나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같은 그렇게 자기가 선택 지점을 선택해서 나오는 그러한 지지와 저항선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지지와 저항선에서 어떻게 거래 전략을 만드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사실상. 다만 좀 더 차트의 흐름과 맞는 지지와 저항선을 찾기 위해서는 이 차트 전체에 대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지와 저항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할 때 맞는 거지. 피보나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거는 보통 이런 걸 가르쳐 줘요. 0.186이 여기다. 근데 사실상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기. 요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어디서 선택 지점을 했느냐를 가르쳐 주고 이거를 가르쳐 줘야 이 피보나치에 대한 이런 비율의 뭐라고 그럴까? 그런 확실성?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만 가르쳐 주죠. 그냥. 이거를 안 가르쳐 줘요. 어디서 선택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한 선택 지점을 가르쳐 주지 않게 되면 사실상 이 분석,
이 피보나치로 이러한 분석이 사실상 그냥 분석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이 차트를 보고 그래?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0. 예를 들어서 0.618 여기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그러면은 여기가 중요해?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떻게 내가 거래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분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우리 투자 시장에서 보고 현재 여러 가지 흐름 같은 거를 보게 되면 그냥 분석을 하기 위한 분석이 너무 많아요. 그러한 분석하기 위한 분석에서 탈피를 하셔야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만약에 분석을 그냥 분석하는데 온갖 신경을 쓰고 계속 그냥 이것만 보여 그냥 여기서 여기 이렇게 피보나치 자리만 계속 보여 이렇게 피보나치만 그러면 그거는 그냥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냥 분석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분석학자가 돼가는 거죠. 분석 전문가. 분석 전문가가 됐는데 내 호주머니는 가벼워진다. 이제 그게 문제겠죠. 좀 여담이 좀 길었습니다. 언제나 이 차트,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차트에 대한 그런 거를 전부 다 활용을 해서 지지와 저항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누구나 그 차트를 보고서도 거래 전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 거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겠죠. 무슨 남의 차트를 한 번에 봐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다 뭐 그런 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으로 했을 때는 알 수가 있겠지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좀 이게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올라와서 지지를 이렇게 받는지를 봐야 되지만 이제는 여기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번 주가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어디선가 버텨주게 되면 여기는 무조건 올라올 것이다. 여기는 무조건 한번 터치할 겁니다. 17,888은 무조건 터치를 할 겁니다. 터치를 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죠. 하락을 하게 되면 터치하고 하락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락을 할 겁니다. 얘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지만 여기를 터치를 하고 하락을 하게 되면 무조건 터치를 하고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하락세를 보이기 위해 상승, 꼭 상승하고 꼭 이렇게 하락했죠. 그 다음에 상승하기 위해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시점이 어딘지는 주봉에서는 좀 보기가 힘들죠. 왜냐면 지지와 저항선이 좀 약하니까 많지 않아서. 자, 그러한 의미에서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디서 지지를 받아야 되냐. 가능하면 여기도 이렇게 선이 있으니까 이걸로 계속 설명드리기에는 좀 선이 좀 약하네. 이렇게 보게 되면 요 구간이 HA 로우 선이니까 HA 로우 선이 여기 한번 꺾였고 여기도 한번 꺾였죠. 그래서 얘는 더 길고 얘는 짧기 때문에 얘도 많이 짧지만 짧기 때문에 16,590 여기가 가장 센 지지와 저항선이고요. 하지만 HA 로우 선이 여기 구간에 돼 있기 때문에 얘가 하락을 하게 됐을 때 이 구간 근처로 이렇게 왔을 때 급격한 상승세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급격한 상승세가 안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쭉쭉쭉 흘렀을 때 이게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지 않습니까? 급등하고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거 말고 뭐 한 2, 3% 정도 되는 캔들로 이렇게 내려오는데도 거래량이 막 증가를 해. 그러면 멀지 않아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2, 3%씩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막 터지는데 어느 한순간에 쑥 내려가면서 이제 거래량이 싹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약간 위험하니까 오늘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늘 캔들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은 거의 없죠. 좀 슬프게도 MS 시그널선 밑으로 지금 내려왔네요.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렇게 이날처럼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여기를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16,428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봉으로 보고 거래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천상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일봉보다 낮은 그 타임프레임 차트를 어차피 보고 거래를 해야 되실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일봉에서 일봉, 주봉, 월봉에서 잡고 나의 필요한 그러한 그 타점, 그러니까 매수 지점이라든가 매도 지점은 이렇게 낮은 플레임 차트를 보면서 거래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지난주에 좋은 흐름, 이렇게 5일선과 일봉의 M시그널선이 정배열됐던 흐름에서 이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지점인 16,984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빨리 못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저항을 받고 여기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떨어질 때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쭉 해서 다시 여기 위로 쑥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내려와 가지고 지지를 받는 척 하다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겠죠. 반드시 그러한 흐름이 나와야 된다.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16,984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주 포지션은 숏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숏으로 전환됐다. 롱에서 숏으로 전환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흐름은 현재 보여주는 건 안 좋지만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여기서 살짝만 올라와서 하이킨 IC 몸통 캔들이 일단 빨간색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빨간색은 상승 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버텨만 주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못 버티게 되면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데 가능하면 MS 시그널선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BTC USDT 차트로 봤을 때는 12월 7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이 발생할 것 같고요. 이러한 변동성 기간에 여기서 이렇게 버티지 못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것 같다. 벌써부터 지금 하락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여기서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흐름을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어차피 낮은 봉 차트를 봐야 되겠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16,422 이 구간에서 현재 자금 상태로 봤을 때, 현재 자금 상태로 USD는 지금 횡보하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일단 횡보하고 있고요. 65B에서 66B 사이에서 일단 횡보하고 있고요. 이게 깨지지 않게 되면 16,422 밑으로는 떨어질 것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흐름 자체는 바뀌었기 때문에 버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게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USDC가 계속 자금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속화가 되면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큰 혈투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사실상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16,422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얘가 여기를 딱 터치를 하게 되면 롱으로 스위칭해서 먹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위에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봐야 되겠죠. 무조건 터치를 했다고 롱으로 잡아 가지고 망할 수가 있으니까 지지하고 저항을 받는지. 지지와 저항은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죠. 지지를 받았다, 저항을 받았다. 이거보다 더 낮은 뭐 1분봉 차트라든가 뭐 15분봉 차트를 보고 보통 타점을 잡기 때문에 저보다 더 지지와 저항을 받는지를 아실 겁니다. 단지 얘가 어디서 지지를 받고 상승했을 때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 이런 거를 따지다가 낮은 플레임 차트에서 따지다가 10수에 걸려가지고 이제 청산당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단 그런 10수가 없고서는 일단은 그런 흐름을 잘 아시니까
대응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리곤 차트에다가 좀 말을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폴리곤 BTC 차트는 역대 고점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현재 있거든요. 그런데 USDT 차트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죠. 거기 세 군데가 고점이에요. 똑같이. 얘도 고점이에요. 그런데 실제 보면 얘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형성이 된 거긴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어떻게 보면 이제 환산한 거죠. 환산해서 USDT로 표시했을 때 가격이 여기라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BTC 차트에서 봤을 때는 현재 매수하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폴리곤을 매수했던 사람이 변동이 거의 없다. 변동이 거의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변동이 없어.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이 BTC 마켓 차트가 어느 지점에서 행보를 하는지, 아니면 그 위치가 고점인지 중간인지 저점인지를 보시고 거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폴리곤 같이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호재다라는 거죠. 조금만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죠. BNB. BNB는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살짝 하락했지만 어느 지점에서 행보하고 다시 지지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호재라는 얘기죠.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엑스아페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떨어지던 가격이 상승을 하던 무반응이라는 얘기죠. 무반응. XRP에 대한 BTC 마켓에서 보게 되면 거의 바닥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심 자체가 없어요. XRP가 발행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현재 BTC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긴 호흡으로 보셔야지, 가격이 지금 USDT나 원화 차트의 그 가격이 상승한다고 내가 올라타게 되면 이건 한도 끝도 없다. 갑자기 또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죠.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긴 호흡으로 천천히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다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좀 낫습니다. 하지만 에이다도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급격하게 USDT나 원화 차트에서 급락이 나올 겁니다. 현재는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에 있다. 이러한 것들, 한 주가 바뀌었을 때는 BTC 마켓 차트를 한 번씩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얘가 힘이 현재 있는 구간에 있는지 없는 구간에 있는지를 아셔야 이번 주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보유하는 코인이 솔라나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 솔라나가 힘이 있는 구간에 있는지 힘이 없는 구간에 있는지를 봐야 내가 USDT나 원화 차트에서 가격의 움직임이 나올 때 이거를 뭐 손절을 할지 매도를 할지 매수를 할지 그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승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인데 지금 밑에 나와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살짝 올라오고는 있지만 일단은 지난주에 저항을 받고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USDT나 원화 차트에서 가격이 상승을 해도 이거를 올라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힘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빨리, 만약에 올라탔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빠르게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급락할 수 있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의 그런 움직임은 BTC 마켓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 방송을 보게 되면 방송에서 나스닥 차트와 무기한 선물 차트를 가장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격의 움직임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알트코인의 움직임이 바로 나올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전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폴리곤이나 BNB 차트처럼 이렇게 고점에 있고 행보하고 있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을 거래를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도 그 자리에 멈춰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무기한 선물로 거래를 할 때 비트코인을 보면서 그런 알트코인을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알트코인의 BTC 마켓 차트를 보고 알트코인 그 무기한 선물 차트를 거래를 하셔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거 왜 비트코인이 내려가는데 왜 얘는 상승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청산되는 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런 흐름이 맞질 않다. 엉뚱한 걸 보고 자꾸 거래를 하시니까 자꾸 엉뚱하게 청산이 되는 거예요. 봐야 될 걸 봐야 된다. 그리고 폴카닥도 지금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폴카닥이 상승을 해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사람들 외에는 손을 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힘이 빠지고 있는데 이거를 손을 댄다? USDT 차트나 원화 차트에서 가격이 상승한다고 이거를 올라탄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왜 매수만 하면 나는 물릴까? 그리고 내가 팔기만 하면 왜 가격이 상승할까?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가격이 급등했을 때 타거나 급락했을 때 매도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반대 형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차트에 대한 그런 흐름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차트 USDT나 원화 차트에서의 그러한 지지와 저항선을 잘 못 잡으시던가. 사실상 그거보다 이런 BTC 마켓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지식이 없으셔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얘가 힘이 있는 N지 아닌지를 알아야 뭐를 해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TRX 트론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USDD, 그래서 USDD가 1USD에 패킹되지 않으면 위험하거든요. 1달러에다가 패킹을 해놨지만 사실상 패킹하는 원동력은 TRX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TRX를 더 많이 발행한다던가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알트코인 알고리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트론을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USDD, USD 차트를 꼭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는지 상승 추세에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를 하고 있을 때 얘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가격을 끌어올려야 돼요. BTC 마켓 차트에서도 끌어올려야 되고요. USDT 차트에서도 끌어올려야 되고요. 원화 차트에서도 가격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USDT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급락해버립니다. 우리가 봤던 그 루나처럼. 그래서 그러한 흐름을 보여냈다. 그래서 현재 USDT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상승하고 있죠.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그 변동성, 그런 스테이블 코인과의 그런 연결성은 일단 유지는 되고 있다. 하지만 좀 약간 불안하다. 이러한 불안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세에 와야 된다. 계속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USDT나 USDC로 개파락이 나와서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 트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USDT가 붕괴가 되면서 더 밑으로 뻑 하고 떨어져 버리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그 루나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RX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USDT의 움직임을 잘 보고 BTC 마켓에 USDT가 하락을 하게 되면 최소한 얘는 무조건 상승을 해야 된다. USDT가 상승을 했을 때 얘는 뭐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USDT가 하락을 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상승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상승을 하지 못하고 깨지게 되면 이제 가속화, USDT가 가속화해서 더 하락으로 내려가면서 깨질 수 있다. 가격 흐름이 완전히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아발란체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승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일단 살짝씩 이렇게 내려오고는 있지만 일단 버틸 수 있는 힘은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승세로 돌아오면 상승의 힘을 발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USDT나 원화 차트에서 가격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그러한 상승세를 이제 발산시키기 위해서는 9769 사토시까지 이거를 상승을 하면서 그러한 힘을 발산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발란체를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지와 저항선을 잘 보시고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를 늘려가는 그런 거래를 계속 하시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여기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일단 깨졌습니다. 깨져가지고 지금 맨 마지막 힘을 얻을 수 있는 구간 근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안 깨지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만 안 깨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서 터치를 받고 지지를 하게 되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를 깨고 만약에 내려간다. 여기가 어디냐? 6980 사토시 밑으로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이어 프로토콜은 안 쳐다보는 게 상책이다. 보유하고 있는데 쳐다보면 속상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자꾸 매수하고 싶은, 왜냐면 가격이 계속 내려왔다가 행보했다가 살짝 올라왔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자꾸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그러다가 또 내려가면은 또 아이고 내가 왜 쳐다봤을까 그러고. 그래서 이러한 코인들 내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가격이 하락을 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게 되면 각 거래소에 보시면 스테이킹 서비스가 있습니다. 스테이킹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예금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치를 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언제까지? 비트코인이 상승세로 전환할 때까지 거기다 예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예치도 하고 수익에 대한 코인 개수를 늘려가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코인이 꼭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를 남겨놓고 거기다가 예치해 놓으시고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하시던 일단 하락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손실금을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코인 개수를 늘릴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만 초점을 두시고 있다 보면 상승장이 왔을 때 그 효과가 발휘가 될 겁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코인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잊어버려야 할 거는 나의 현금의 가치다. 그거예요. 나의 총시드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뭐 한 500만 원으로 됐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한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코인의 코인 개수는 늘렸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코인 개수가 나의 매수 원금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코인 개수를 늘린 건지 아니면 나의 매수 원금은 빼고 코인 개수를 늘렸는지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한 방법을 강구를 하시게 되면 이러한 걸로 충분히 하락장에서도 코인 개수를 늘려갈 수 있다. 코인 개수를 늘려가면서 나의 매수 원금은 현금화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겠다.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적다면 가격이 하락하기 전 저항을 받는 지지와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게 되면 일부 손절을 해서 현금화를 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이때 매도한 금액만큼 밑에서 다시 사시면 된다.
그러면 코인 개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의 총 시드 가격이 하락은 했지만 사실상 코인 개수는 늘어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디에? 현금의 그런 가치, 투자를 하고 나서의 현금의 가치가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매수 평균 단가가 뭐 얼마고 현재 그만큼 해서 얼마만큼 손실이 봤다. 그래서 장부상으로는 뭐 악재다 뭐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어.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해. 위에서 내려오려고 할 때 여기서 매도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매도한 금액으로 다시 사. 그래서 코인의 개수가 늘어. 하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가격을 하락했기 때문에 나의 보유 그런 자산 가치는 떨어졌겠죠. 하지만 코인 개수는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하락장이 뭐 언제든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다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그때까지 빚을 바란다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있느냐? 있잖아요. 그렇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는 또 무엇을 했는가를 봐야 되겠죠. 자금의 운영 능력. 나는 물렸어. 난 물려도 상관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난 물려서 망했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두 분의 차이는 자금의 운영이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자금의 운영이 틀리니까 거래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틀렸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상승하고 상승장이 와도 계속 나는 안 돼. 라고 되는 겁니다. 아톰, 코스모스도 현재 힘을 보유할 수 있는 상승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구간에 있습니다. 단지 지금 하락은 하고 있지만 일단 상승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단기적 하락은 볼 수가 있겠지만 그 바로 밑에 다시 매물대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고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요 구간. 여기서만 안 떨어지면 돼요. 여기가 어디냐면 4448 사토시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상승의 힘을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 호재다. 지금 USDT나 원화 차트에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나는 호재인데 이거를 어떻게 거래를 할 것인가. 그런 거는 거래 전략에 맞춰서 지지와 저항선을 보고 매수를 해서 단기적 거래를 해서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를 늘려나가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알고랜드는 일단 떨어졌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쳐다볼 단계가 아니다. 플레이튼도 떨어졌죠. 아직까지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도 쳐다보면 안 된다. FTM은 일단 여기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일단 지지를 받게 되면 상승의 힘은 일단 있다. 그리고 상승의 힘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다. 여기 1324 사토시 밑으로 떨어지는 줄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만 안 떨어지게 되면 일단 약간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상승할 가능성, 상승의 힘을 발산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단기 하락세를 보이겠죠. 그리고 단기 하락세를 보이고 1168 여기 사토시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다시 상승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흐름은 하락하는 거로 보이지만 일단 흐름은 좋다. 힘은 있다. 그러면 이런 힘이 USDT나 원화 차트에서 어떻게 반영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가를 보시고 거래 전략을 만드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링크코인, 이게 체인링크고요. 체인링크도 일단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 구간 위에 있는 거죠, 지금? 그 구간으로 다시 들어왔네. 그래서 하락하면서 변동성 구간에 하락을 하면서 일단 여기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상승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이럴 때 비트코인이 계속 그렇게 하락을 했는데 얘도 하락을 하겠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니까 하락을 하겠지만 이 구간에서 버티게 되면
비트코인이 살짝 횡보를 한던가 상승세로 살짝만 고개만 돌려도 요 BTC 마켓에서 쑥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요. 링크 USDT나 원화 차트에서 가격이 쑥 하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코인들을 봐야 된다. 내가 거래하고 있는 그러한 코인들, 김치 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 코인들도 BTC 마켓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BTC 마켓을 꼭 보셔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하락하고 있는 거, 업비트에서 가장 최고로 하락하고 있는 거, 그죠? 어거 같은데? 어거가 지금 가격이 바닥에서 헤매고 있네요. 이게 바닥에서 헤매고 있을 때 BTC 차트 딱 치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어느 거를 봐도 상관은 없어요. 같이 바닥이네요. 그래서 이런 건 쳐다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 가장 높은 거 STX, 스택스도 한번 보죠. 스택스도 지금 이렇게 밑에 있어요. 월봉에서는 여기가 매물대고 월봉에서는 여기가 매물대입니다. 그리고 주봉에서는 여기가 매물대예요. 그려져 있는 것만 보시다가 제가 그리시는 걸 보시면 약간 좀 지루하실 수는 있어도 그래서 어떻게 그리는지를 아셔야 나중에 직접 그려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BTC 차트 같은 경우는 일봉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주봉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승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을 터치를 하고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힘을 받기 위한 요까지는 못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상승의 힘을 여기까지 아직 못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지지를 받을 때 텍스 이 가격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일단 힘은 없다. 본격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는 여기인데 거기까지 지금 못 올라왔죠. 못 올라왔으니까 좀 약간 단기적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지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스택스를 거래를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원화 차트에서 제가 여기 500에다가 그어놨네요. 저는 500에다 그어놨어요. 그러면 최대한 지금 상승을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다라는 거죠. 여기. 그 전에 여기 HA 하이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터치하고 이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를 터치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면 아까 전에 STX BTC 차트에서 보인 것처럼 그 위에 주봉에서 그린 여기 그 매물대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뚫고 올라와야 얘를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장기적 대응을 해야 된다. 어차피 스택스를 장기적으로 거래하시지는 않겠죠? 그러한 움직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BTC 마켓 그게 없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없는 거는 원화 차트로만 가서 보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원화 차트로 보고 이걸 어떻게 거래합니까?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 한 주가 시작됐을 때 USDT 차트나 원화 차트를 주로 해서 보지 마시고요. BTC 마켓 차트를 보면서 내가 한 주간에 얘 거래하기 위해서 얘가 현재 상승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구간에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상승세를 발산시킬 수 있는 크게 발산할 수 있는 지점은 0.08이고 상승의 힘을 크게 잃을 것이 0.05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흐름에 따라서 큰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여기 0.07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의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 상승은 0.075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더리움이 단기적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요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도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일단 흐름은 좋다.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일단 흐름은 좋다. 그러면 코인 시장에 가격 방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340포인트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12월 26일이 포함된 주에 올라올 수 있는지, 그렇지 않게 되면 여기 1196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현재 움직임이 조용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알 수 있는 건 없고, 월봉상 하이키나이시 몸통 캔들이 빨리 좀 상승으로 표시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게 끝에 이렇게 달려 있네요. 여기 하이키나이시 몸통 캔들이 일단 상승세로 표시하고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요 위치 대략적으로 1255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게 되면 일단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겠네요. 1233을 터치를 하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지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MS 시그널 요 지표가 상승세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세 지금 깨고 내려왔지만 오늘 마감이 하여튼간 MS 시그널 지표 위에서만 마감이 되면 이런 상승세는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가 험한 여정을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힘든 한 주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USDT가 크게 빠지지 않게 되면 일단 가격 방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단 USDC로 자금이 빠지는 흐름이 보이기 있기 때문에 나스닥과 디커플링 되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USDC로 자금이 더 많이 빠지게 되면 USDT에서 가격 방어한 게 한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지만 그 하락하는 가격 움직임이 16,428 위에서만 지지를 받게 되면, 일단 하락을 해도 만약에 여기서만 지지를 받게 되면 상승하는 흐름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뭐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터치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터치했을 때 급격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에서는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1시간 봉에서는 얼마 내려오지도 않았네. 일단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기한 선물 차트에서는 일단 숏으로 진입했으니까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바로 스위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5일선이 지금 내려와서 여기서 터치를 해서 뚫고 올라가면 스위칭 하시면 되겠네요. 올라가게 되면. 스위칭 하시고 여기에서 1차 매도하고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 흐름을 봤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 봤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 생태계를 늘려가는 그 코인에 대해서 전부 다 봤습니다. 위믹스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탈락시켰기 때문에 15개의 코인을 다 봤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나의 거래 전략을 만들어서 대응할 것인가. 뭐 가격이 하락을 해도 나의 총 시드 금액, 현금 금액을 따지고 보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나의 보유 코인 개수를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절을 해도 마음이 아프거나 아니면 막 심리적인 막 동요가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나의 보유 코인을 늘리기 위해서 일단 매도를 하고 저 밑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생각으로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반드시 이러한 하락장에서 코인 개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나는 어떻게 내 현금은 삭제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코인 개수를 늘릴 수 있는가에만 초점을 두셔서 현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도 가능하면 10시에 뵙겠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